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음악을 했습니다. 음악 중에서도 성악을 했는데, 음,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 월간지를, 어, 맡게 돼가지고, 지금 한 18년째 이 문화예술지를, 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잡지는 처음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 전시 정보지로 시작을 했고, 이거를 사실 제가 아는 분이 그 예술의 전당 잡지에 관여를 하다가 그 잡지가 한 2년 만에 이제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름을 아치앤컬처로 바꿔가지고 다시 이제 개인적으로 잡지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아는 분이고 그래서 제가 2009년도에 카자흐스탄에서 살다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그분을 좀 돕다가 그분이 이 잡지를 좀 맡아서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잡지를 본의 아니게 이제 인수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2011년에 이거 잡지를 인수를 해서 회사의 형태도 주식회사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해온 지가 벌써 이제 18년 한 10개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내 개인적인 삶의 변화가 많이 있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음악만 하다가 이 전반적인 문화예술 전체를 다 아우르다 보니 아무래도 그 시야가 좀 넓어진 면도 있고,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내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잡지를 통해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내 삶이 변화가 됐다. 그것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어렵게 살던 시절에는 되게 사치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그런 다른 정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문화예술의 힘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경제 활동을 하거나 사회 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기도 하고 창의성을 북돋아주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문화예술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건강을 찾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세계에 있어서의 영양 공급은 문화예술이 해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어떤 사회인으로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화예술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접하게 함으로 해서 애들이 좀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도 굉장히 사회적인 그런 관계를 잘 갖고 성장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창의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식은 어떻게 보면 주입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지혜라는 것은 누가 이렇게 주입을 해서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이런 문화예술을 접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려서부터 좀 그런 문화예술을 접하게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의 어떤 측면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풍요롭게 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림의 색이나 음악의 음이나 이게 서로 상관관계도 있고, 눈으로
다양한 그 형형색색의 과일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우리에게 영양 공급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그런 색깔로 우리가 영양 공급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급스러운 음식은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고, 음악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그런 영양 공급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회를 가거나 그림 전시 또는 뭐 영화를 봐도 그렇고, 그럼 우리 몸의 신체와 정신 세계 이런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예술을 접함으로 해서 삶이 행복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잡지를 하는 것도 그런 문화예술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사실 잡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보이지 않게 지금 이 공간 안에서도 이렇게 저 뒤에 노란색이나 뭐 이런 보라색이나 퍼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패션도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예술로 제품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또 멋지게 입고 다니는 거니까 패션도 예술이죠. 영화가 스토리도 좋고 뭐 영상도 좋고 아무리 좋아도 흐르는 음악이 안 좋으면 그 영화가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상관관계를 찾는다면 음악이 됐건 미술이 됐건 그런 그 명품 브랜드가 클래식한 그런 바탕을 가지고 갔을 때에 더 품격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품만을 잘 만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제품이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클래식적인 배경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고 입힌다면 그러면은 명품이 되지 않을까. 스토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문화예술이 차지하는 그 범위나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 결국은 사람인데, 사람이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면 뭘 해도 제가 볼 때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그냥 그런 거 없이 악착같이 돈만 벌었다. 그거는 가치가 그렇게 뭐 높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르네상스의 출발이 된 피렌체, 이탈리아의 피렌체가 저는 가장 인상 깊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거기에서 살다 보면 문화적인 그런 충격을 많이 받아요. 피렌체에는 굉장히 젊은 학생들이 많은데, 특히 영어를 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많나 그랬더니,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서 학교 분교를 이 피렌체에 다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뭐 한 학기가 됐건 1년이 됐건 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자기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대학생들이 학교 다니다가 한 1년 정도는 뭐 영어 배우러 어디를 가고 뭐 그러잖아요. 영어 때문에 가는 경우들도 많은데, 사실은 이제 이런 문화 역사가 살아있는 도시, 르네상스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도시에 가서 6개월이나 1년 거기에서 살면서 공부하고 그런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피렌체를 강력히 추천을 합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첸컬처에도 피렌체에 특파원이 있어요. 나이가 70대신 건축가분이 계시는데, 그래서도 더 피렌체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일반적인 잡지가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그 장르가 다 있잖아요. 뭐 골프, 산, 미술, 음악, 이런 나름대로의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잡지의 이름이 아트앤컬처잖아요. 문화 예술에 대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잡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콘텐츠가 아무래도 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갔잖아요. 그래서 이 잡지를 통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제공을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각 나라의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그런 그 칼럼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양하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잡지다. 우리 잡지는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두껍지 않은 이유는 광고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얇은데 읽을 거리는 굉장히 많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다르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뭐 저는 잡지라기보다는 우리 아체컬처는 인문교양지다. 문화예술지 아니면 인문교양지다.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사실은 그렇게 막 대중들에게 뭔가 거창한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이거를 좀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예술을 통해서 나보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를 나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린 친구들이나 또는 문화예술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뭘 찾아서 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그렇잖아요. 먼저 알았던 사람이 이끌어주는 거죠. 전시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이런 음악을 듣는 게 좋다라고 이게 안내를 해주고 가이드를 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 결국은 이제 그걸 좀 아는 누군가가 이렇게 좀 같이 권유해서 가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일단 접해봐야 돼. 누군가가 일단 끌고 가야 돼. 야, 오늘 뭐 누가 티켓을 줬는데 좀 보러 갈까? 싫어. 내가 너 맛있는 거 사줄게. 나랑 같이 가서 보러 가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아는 사람이 먼저 끌고 가서 이렇게 뭔가를 해주는. 그럼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거죠. 일단 예술의 전당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연이나 전시는 일단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망하지 않는 그런 전시 공연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좀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거기에서 자기 느낌이 가는데 아니면 누구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서 간다 그러면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런 문화예술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언제든지 같이 뭔가 생각하고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낼 겁니다.